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신체 변화를 느끼십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이나 성기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왠지 부끄럽고 나이 탓이려니 하며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때로는 금기시되기도 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예상치 못한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존중하는 마음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정빈도, 자위행위를 포함한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남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더 중요하게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해결책과 권고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작지만 중요한 기관, 바로 전립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알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정도가 대략적인 크기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소변과 정액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주요 기능은 정액의 중요한 부분을 생성하는 것인데 이 액체는 정자를 영양 공급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생식 건강과 성 건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많은 기관들처럼 전립선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 HPV로 이는 전립선이 암이 아닌 형태로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 증상을 경험하십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며 소변 보기가 어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초기에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전립선암으로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염과 같은 염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립선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68세 김철수, 가명, 씨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년간 초기 증상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죠. 이는 예방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 질문, 즉 자위행위와 같은 사정행위가 이 중요한 기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과학 연구에서 남성의 사정 빈도와 전립선 건강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는 저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기간에 걸쳐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한다고 보고한 남성들은 한 달에 5회 미만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 21회라는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부담스럽거나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 연구의 데이터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처방은 아닙니다. 이 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스위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법처럼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규칙성과 꾸준함입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춰 빈도를 약간만 늘리는 것만으로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 효과 뒤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축적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이나 발암 물질을 제거하여 전립선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산은 하지만 제품을 배출하지 않으면 결국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정하는 것은 그 공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움 과정은 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액이 정체되면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하거나 조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농축되어 만성 전립선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위행위를 포함하여 사정으로 이어지는 성적 활동은 전반적인 전립선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 많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완화하며 골반 부위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종의 전립선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이 기관을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위행위를 통해서든 성관계를 통해서든 자주 사정하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 빈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 식단, 전반적인 생활 방식 등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의 위험은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정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정체는 원치 않는 물질의 축적, 박테리아 성장 또는 전립선 내 미세 석회화, 때때로 만성염증이나 전립선염과 관련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전립선 우렬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골반 통증, 배뇨 시 불편함, 심지어 사정 시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 환자 중 62세 박영호, 가명, 씨가 생각납니다.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성생활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는 골반 부위의 막연한 불편함과 배뇨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우렬로 인한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사정 부족이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경우 염증을 유발한 우렬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우렬과 그로 인한 잠재적인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넘어 사정으로 이어지는 자위행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활동은 발기 기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기는 간단히 말해 복잡한 혈관 및 신경학적 반응입니다. 음경으로의 원활한 혈액 공급과 신경의 적절한 반응에 달려있죠. 규칙적인 사정, 그리고 그에 선행하는 성적 활동은 골반 부위와 음경 해면 채로의 혈류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산소 공급을 촉진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음경혈관계의 일종의 훈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발기 기능을 보존하고 때때로 나이가 들거나 특정 위약적 상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기능장애를 부분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정 빈도가 낮은 남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기력의 질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거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기 조직의 탄력성 저하와 혈관 반응 효율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규칙적인 운동 부족은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의 점진적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기 기능 및 전립선 건강상의 이점은 자위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사정이든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사정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방법과 관계없이 규칙적인 사정 자체와 그에 따른 혈관 자극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성건강을 논할 때 정서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수행 능력에 대한 걱정, 성기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특정 기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성기능과 전반적인 웰빙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칙적인 자위행위가 중요한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남성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몸과 성적 반응에 대한 내밀하고 사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은 이러한 생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적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의 많은 분들에게 자위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함, 심지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금기가 있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는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이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자위든 파트너와 함께든 오르가슴 중 엔도르핀 분비는 우울감, 불안, 심지어 종종 노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외로움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정서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이해하면 특히 연령에 따른 신체적 한계나 변화가 있을 경우 실용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유연성 저하로 인해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적응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수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특히 나이가 들거나 특정 약물로 인해 건조함을 경험할 경우 편안함과 즐거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경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구나 리비도가 변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변동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의 몸, 좋아하는 것, 자극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효한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정해진 각본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자위행위와 활동적인 성생활이 유익하긴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걱정스러운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배뇨곤란,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골반 부위 통증, 걱정되는 발기 기능 변화 등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의사나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한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했으며 성찰과 자기관리의 창을 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와 관계없이 성건강은 우리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고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웰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읽는 것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앞으로 노년기 건강과 웰빙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통합적인 웰빙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의 성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행위입니다.